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5천선 아래에서 장이 마감되긴 했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꿈의 지수라고 불렸는데 5천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 개장 70년 만이라고요? 예, 그냥 꿈이 아니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꿈이 서려 있고 또 한때는 불가능의 상징, 저거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코스피 5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정권 시장이 만들어진 게 1956년이거든요. 예. 전쟁 이후에 3년 만에 정권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 연결선상에 있는 주가 지수인데 그 사상 70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가 지수고요. 이것을 이 1980년에 예. 코스피 지수가 시작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50배 올랐다. 50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4,900을 찍고 5천을 이제 장중에 터치를 한 건데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장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여한 바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우리 인공지능에 따라서 반도체, 특히 D램 반도체나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작년 말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뜨겁게 달아올랐고요. 예, 또 하나는 정책적인 면에서 이른바 예.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밸류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은 조건인데 왜 미국보다 또는 다른 유럽국보다도 못하느냐. 예. 똑같은 조건인데도 한국에 상장하면 주가가 낮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또는 중복 상장, 저배당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상법 추진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진 거. 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주식 사기, 주가 조작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사기 사건이 무서워서 떠났던 사람들 이런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시장이 개선된 효과를 이제 일단 우리 정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증시가 밸류업이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했다. 이 부분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코스피 5천 시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저는 우리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저는 길게 봐서 5,000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 또는 성장성 이런 것들 고려해 볼 때 선진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네, 코스피 5천 목표를 제시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 2천의 정치적인 공약, 정치권에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역사는 상당히 오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 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내 재임 중에 5년 재임 중에 5천 피를 달성한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당시 이명박 MB라는 당시 대통령은 나는 경제 전문가다. 그리고 내가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말을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반드시 달성한다라고 호언장담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2,20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 달성을 못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목표를 좀 낮추어서 3,000을 달성하겠다. 예. 코스피 3,000.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스피 5천은 너무도 먼 당신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7개월입니다. 7개월인데 가장 빠른 속도로 정말 전 세계
정권 역사에서도 최근 6개월간 또는 7개월간 성장한 것은 뭐 매우 이례적이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상 3번 정도밖에 없는 네. 초고도 성장을 달성했거든요. 예. 뭐 여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끌고 또 기업인들이 노력을 하고 투자자들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한 이 우리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승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증시는 이제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바닥을 다지면서 견조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매의 상황에서는 보통 컴퓨터가 10%, 20% 목표 주가를 달성하면 보지 말고 닥치고 묻지도 않고 주식을 팔아 던지는 예. 그런 프로그램 매매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도 별로 좋을 것은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낮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덩치, 그중에서는 성장률이나 수출 증가율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가는 정말 낮아도 너무 작았고 지금 앵커님 박스피라고 얘기인데 박스권에 묶여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의 1,800, 900에서 2,000 사이에 예. 10여 년 이상 맴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밸류에이션이라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높으냐 나타날 지수는 경제학에서 그걸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비교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낮아도 너무 낮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5천 올랐는데 단기에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서 7개월 동안 85% 올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밸류에이션에서 주가 지수, 주가 시가 총액이라는 그 비중을 보면 PER 지수 보면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 우리의 주식은 제 가치를 자본시장에서는 완전히 제 값은 못 받고 있다. 여전히 예.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볼 예, 수도 5천 있습니다. 찍었지만 아직도 저평가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근데 또 하나의 우려가 지금 증시가 오른 건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대형주에 쏠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코스피가 5천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른바 시가총액 가중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덩치 큰 기업은 조금 올라도 주가에 종합지수에 많이 반영되고 작은 회사들은 뭐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5천 올랐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실제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 이 반도체 회사가 종합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38%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회사만 올라도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우리 지금 코스피에 약 860개 종목이 상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개중에는 떨어진 종목도 많습니다. 네.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5천 돌파의 그 축제를 주식 종사자들, 금융시장 종사자나 경제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어떤 한국 경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여전히 산과 물은 깊고도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서 투자자들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